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전 세계 톱 10 보유자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공급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친구들끼리 뭔가 하나씩 하면 그 가격이 아무래도 전 크립토 전체에 이제 출렁출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기준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1위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물론 이 친구의 정체가 아직 밝혀진 게 아니죠. 근데 대략 추정 보유량, 그 지갑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75만 개에서 110만 개, 뭐 대략 100만 개 정도라고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자, 2위 보유량, 제일 많이 들고 있는 2위 보유자는 거래소 바이낸스입니다. 자, 현재 기준 비트코인 64만 3,500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1위는 사토시 나카모토, 2위가 바이낸스죠. 자, 3위와 5위는요, 이제 가격에 좀 영향을 좀 민감하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위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5위는 마운트 곡스인데요. 사실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렇게 그 무려 62만 7천 개가 넘는 수량이죠. 이것을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 GBTC 상품으로 들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 SEC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승소 판결을 받았죠. 자, 이게 현물 ETF로 결국에는 전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왜 호재일까요? 자, 무려 63만 개에 달하는 그 현물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겠죠. 이건 대형 호재입니다. 이제 바이낸스와 그레이스케일이 사실 월가의 그 어떤 기관보다 비트코인을 사실 더 많이 들고 있죠. 당연히 시장을 2015년 그리고 2017년에 들어와서 선점해서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기 때문에 월가와 친한 로비를 받는 SEC에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5위가요. 자, 일본 거래소 지금 파산했죠. 마운트곡스입니다. 2014년도에 파산을 했었죠. 여기에서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무려 20만 개입니다. 이게 왜 이제 악재냐? 이 2014년 2월에 해킹이 됐는데요. 그때 비트코인 구매자들은 2014년 전에 비트코인 샀겠죠. 지금 현재 그것을 내가 이제 도난을 당했잖아요. 그거 채권자가 돼서 신청해서 그 비트코인을 내가 지금 돌려받는다면 바로 시장에 내다 팔아도 몇백 배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잠재적 매도 물량으로 봅니다. 불행 중 다행은 이 채권자 비트코인 상환하는 그 기간이 내년 10월 3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당장의 압박은 없지만 향후에 얼마든지 이것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4위와 7위는 좀 기가 차죠. 4위가 미국 정부고요. 7위는 중국 정부입니다. 수량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정부에서는요, 대부분 어떤 범죄자들이 쓰였던, 그 범죄에 쓰였던 비트코인을 국가가 몰수를 한 겁니다. 어찌됐건, G2죠. 세계에서 제일 지금 경제력이 강력한 국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합치면 40만 개를 보유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했죠. 자, 미국이 좋아하는 거래소 코인베이스죠. 중국에서 지금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게 또 바이낸스입니다. 어찌됐건 미국과 정부, 지금 비트코인에 손을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정부에서 들고 있는 것은 이건 역시도 얼마든지 나중에 매도 폭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비트코인 보유량 6위, 비트파이넥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테더와 친한 오래된 비트코인 거래소입니다. 자, 8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죠. 자, 그리고 9위는 블럭원입니다. 블럭원은 그 EOS라고 하는 코인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무려 비트코인 14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10위는 미국 MG의 사실 주식 앱이었죠. 지금은 코인도 팝니다.
로빈후드에서 11만 8,300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1위는 사토시 나카모토, 2위 바이낸스, 3위 그레이스케일, 4위 미국 정부, 5위 마운트곡스, 6위 비트파이넥스. 자, 4위와 5위는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7위도 이제 중국 정부죠. 8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9위 블록원, 10위가 로빈후드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구독자분 중에 댓글 다셨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위라며 1위 왜 아니고 지금 여기 8위라고 하니? 이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뭐 농구가 됐건, 뭐 그 미식 축구가 됐건, 뭐 본인들만의 야구가 됐건 본인만의 리그가 있잖아요. 미국 상장 기업 중에서만 지금 1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있었고요, 스퀘어도 있었고, 뭐 예전 스페이스X도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10대 탑 10을 이거 비트코인 다 합쳐봤더니 총 유통량의 18%를 보유하고 있다더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주주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미국 상장 기업 주식을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월가에서 이거 다 들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추측은 너무 많아요. 전 이걸 뭐 여기서 밝히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라울 팔이라고 하는 뭐 매크로 투자자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정보국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주요 거래소. 지금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로빈후드 여기 없었지만 코인베이스, 뭐 그레이스케일 엄청나게 비트코인 들고 있죠. 그리고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가 EDXM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업하는데 유동성이 있어야죠. 최소한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월가 기관이 지금 벌떼같이 현물 ETF, 비트코인 팔겠다고 달려들었죠. 결론은 뭐다? 이것들이 이미 사선을 넘었다는 거죠. 이미 없어지기엔 너무 돌이키기엔 늦었고요. 그렇다면 주요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게 확실하다면 헐값 매수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정말 염가에 대량으로 쓸어 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 제가 이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한 뭐 암호화폐 크립토 애널리스트죠. 벤저민 코엔이 다수의 알트코인이 올해 연내 회복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비트코인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망은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이유가 중요하겠죠. 뭐 올해 많은 알트코인이 올해 가격 회복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구독자가 78만 명이 넘네요. 이제 알트코인이 연말까진 재미없겠지만 이제 내년 어느 시점이 되면 오를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작년 말에 비트코인만 소액으로 매수를 했고요. 알트코인은 안 샀다 이런 의견을 모 방송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과거 두세 번의 약세장 패턴을 보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다 예측을 예전부터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도미넌스 비트코인 점유율이 증가한다는 것은요.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피를 흘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트코인 시총이 조금 감소를 할 것 같고, 근데 언제 르네상스가 온다? 내년에 연준에서 피벗한 이유. 피벗은 뭡니까? 정책 전환이죠.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돈을 다시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 유동성이 알트코인을 끌어올릴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거시경제, 학자들, 투자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기술주와 크립토는 특히 유동성이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매번 우리가 미국 연준 의장 FOMC 지켜보면서 파월 의장 입만 쳐다본 이유가 뭘까요? 언제 금리 인하하냐? 언제 돈 풀 것이냐? 이 낌새만 보여도 주식시장 이미 올라버리죠. 그만큼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피벗이 중요한 이유죠. 하지만 또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연준은 항상 후행지표, 실업률, CPI 보고 결정을 항상 내리죠.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경제 상황이 좋을 가능성보다는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제가 오랜만에 김작가 TV의 그 황현희 전 개그맨 이 영상을 봤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1, 2년간 뭐 하셨나 봤더니 열심히 돈 벌러 다녔답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강연하고 유튜브하고 월급 받는 이제 직원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하락장, 비겁한 지점. 그러니까 뭐뭐 그때 내가 샀어야 했는데 그 지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초우량 자산을 헐값에 대량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 죽어라 돈 벌고 지금은 회사 다 이제 은퇴하고 유튜브도 안 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집중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경매 공부를 했다. 그리고 2번 유찰됐지만 3번 만에 속초의 아파트를 저가 매수했다. 자, 이분이 그러면 총 집이 4채가 됩니다. 성동구에 하나, 용산구에 하나, 신림 재개발, 그리고 속초까지 총 4개의 주요 아파트를 이렇게 보유를 하죠. 향후 투자 계획을 김 작가가 묻는데요. 올해 12월 달, 내년 1월 달 미국의 초우량 주식들 있죠. 뭐 애플, 테슬라 같은 초우량 주식들 대량 매수하기 위해서 하루 8시간씩 미국의 주식, 기업, 모든 경제 지표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참 대단한 친구 같아요. 지금까지 투자로 돈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수적인 친구입니다. 저희가 한번 뭐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년 5월에서 6월 달에 미국 연준 금리 인하한다 하더라. 이제 뭐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전망을 했죠. 주식 시장은 보통 6개월을 선행한다. 뭐 좋은 호재가 있을 것 같으면 6개월 전에 이미 그것을 반영해서 먼저 올라 버린다는 거죠. 자, 이 미 연준이 금리 인하가 내년 5월, 6월이라면 올해 12월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째려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금을 미친 듯이 모았죠. 준비된 자만 그 기회를 잡는다. 여기서도 확인 가능하네요. 미 연준의 정책 변화가 결국 이것은요, 크립토, 특히 알트코인에도 대세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내년에 사실 선거도 있죠. 이게 이제 선거가 뭐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고 미국 대선도 11월 달에 있습니다. 크립토 규제 명확성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죠. SEC가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연패를 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입니다. 통상이죠. 통상 반감기 이후 1년 반 피크를 찍습니다. 그러면 25년 10월입니다. 이번에도 그렇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승인이 되겠죠. 뭐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됩니다. 자, 큰 기회를 잡는다는 게 이게 뭘까요? 제가 비트코인 예전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2019년 1월 저는 이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미친 듯이 째려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확히 업비트 기준 356만 원을 찍습니다. 제가 바닥은 못 잡았지만 400만 원부터 꾸준히 적립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투자를 한다? 뭐 어떤 분은 비트만 투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더만 투자하시기도 하고요. 알트코인만 하시는 분도 있죠. 이게 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19년 바닥에서 21년 꼭지까지 비트코인이 약 20배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무려 50배가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자, 50배. 뭐, 퍼센트로 하면 이게 5000%잖아요. 이런 자산이 있습니까? 그것도 2년도 안 돼서죠. 자, 에이다는 약 9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년 바닥, 21년 꼭지. 뭐, 그전에는 없었던 코인이니까요. 체인리크, 샌드박스, 폴리곤은 160배에서 200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재밌는 게 뭐냐? 19년 그 바닥 21년 꼭지가 라이트코인은 12배, 비트코인 캐시는 14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자, 이 코인들이 나쁜 코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알트코인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요, 굉장히 신중하시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 사실 위험하지만 이제 수익률도 그래서 그만큼 큰 거죠. 뭐 제가 이제 바라옵기는 자, 비트와 이더를 최소 70에서 80% 가져가 보자. 알트를 20, 30% 내에서 이제 사면 그 리스크가 조금 그래도 분산이 되겠죠. 우리가 바닥을 압니까? 또 바닥을 뭐 언제 오는지 얼마가 될지 전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땀 흘려서 먼 소중한 내 돈이잖아요. 남의 의견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그냥 주관대로 끝까지 가셔야 되고요. 대량 매수를 한다? 이건요,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더블 바닥이 오든 대공황이 오든 엄청난 대폭락이 왔을 때 대량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투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보고요. 평소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여윳돈이 조금 생겼다? 소액 추매하는 것은요, 약간 저축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평단은 낮춰지겠죠. 개수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자, 이를 악물고 대량 매수, 이건 이제 기회가 왔을 때만 대량 매수합니다. 자, 평소에 저축하는 것을 24년 말 아니면 26년 초까지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꼭지가 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때까지 한번 이를 악물고 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된다면 우리가 그 평단을 계속 낮추면서 그 기회가 왔을 때만 잡는다면 돈을 잃을 확률은 좀 낮춰지고요. 올랐을 때 우리가 분할 익절하면서 오히려 탐욕을 좀 그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분할 익절로 이 시장을 한번 떠날 시점이 저는 뭐 수년 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